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1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FDA 국장인 칼리프 박사가 에버 레버러터리 분유 공장의 재개를 3개월 만에 승인하였습니다. FDA가 이 회사의 시카고 공장을 문을 닫게 한 것은 바로 4명의 아이가 분유 때문에 죽었다는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장 전체를 폐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CDC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 4명의 사망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마침내 재개하기 이르렀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위터의 수석 엔지니어링인 무르가산이 내부에서 대담한 비디오 테이프가 공개가 되어 지금 많은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직원들과의 사내 회의를 통하여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트위터는 결코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검열을 해야 하는데 좌파를 검열을 하면 난리가 나니까 우파를 좀 검열해서 좌파의 비율을 맞춰줘야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그는 자본가이고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자가 트위터에 지금 수석 엔지니어를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분노를 자아내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정치적 우파는 자기들의 한 발언에 대한 검열에 좀 관대한 편이지만은 좌파들은 트위터가 검열을 하지 않으면 플랫폼을 떠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파를 검열하는 것이 플랫폼에 더 유리하다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파는 검열을 해도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는 검열을 하게 되면 개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하고 난리법석을 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파를 검열하는 것이 우리 회사와 우리에게 편하고 이익이 됩니다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인 마크 브루노비치가 하라는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고소를 한 고소인들에 대한 내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과 또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마르코파 카운티와 아리조나 전역에 자행되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전부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트루 더 보트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라이노는 역시 영원한 라이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잔드름 특검과 지금 힐러리 클린턴의 변호사인 마이클 서스맨의 법정 공판이 오늘부터 재개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인 5월 16일 오전 1차 법정에서 서로 간에 법률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진실 앞에서는 그들이 지금 거짓 조작하였던 것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저스트 더 뉴스의 발행인이 마리아 발트로모 팍스뉴스 앵커와의 대담에서 잔드름이 이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갈 것이며 그는 FBI를 끝까지 쫓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드름의 끈기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테러 조직 목록에서 다음 5개에 해당하는 테러 단체들을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의 테러 활동이 거의 없거나 또는 테러 조직 자체가 와해된 것을 업데이트하면서 5개 단체를 없애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5개 중에는 바스크 분리주의 단체인 ETA와 일본 옴진리교, 급진유대교 단체 카바나카히,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에서 활동해온 2개의 이슬람 단체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거에 대한 이유로는 국무부 장관인 블링컨은 법적으로 5년마다 요구되는 해외 테러 지정에 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에는 지정된 그룹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난 5년 이내에 테러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또한 목록에서 제거하거나 목록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주 버팔로시에서 한 식품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백인 청년이 총기를 난사하여 10여 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로 흑인들이 많이 가는 매장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하여 매장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을 포함하여 10명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그는 현재 FBI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총기에는 워커샤의
사망하였던 백인 여성의 이름을 적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언론 보기에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저지른 범행 같지만은 그는 실제적으로 정신 이상을 앓고 있는 10대 정신병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자 조 바이든도 정신이 번쩍 들었든지 버팔로를 방문할 계획을 오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에 벌어졌던 워커샷 사건에 대하여는 조 바이든은 오늘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워크샷 시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가까운 보수적인 성향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변인인 장 피에르에게 듀시 팍스뉴스 특파원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워커샷은 언제 갈 것입니까? 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커샷에 희생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인 노년층과 어린아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벌어지고 있는 버팔로의 살해 사건에는 대부분의 흑인입니다. 미국이 백인 우월주의라고 말은 들어봤지만 이제는 드디어 흑인 우월주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아니면 표 우월주의든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월요일 전 연준 의장인 버냉키가 현재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CNBC 스퀘어크 박스라고 하는 프로에 출연을 하여 그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법을 늦춰왔다고 하며 그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차 인플레이션 압박이 왔을 때 즉시 대응하였어야 되는데 그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2022년까지 미뤄왔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오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인 크리스 캠젠스키는 러시아에 있는 맥도날드 가맹점과 직원들에게 보낸 사안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주요 시장에서 철수를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맥도날드라는 상호는 러시아에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고 사안에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사는 월요일인 5월 16일 러시아의 맥도날드 레스토랑이 다음 달에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맥도날드가 러시아 내에 있는 레스토랑들의 문을 한시적으로 닫겠다고 발표를 하자 그 다음날 엉클 빈야라고 하는 모조 버거 체인점의 특허 출원을 러시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상표보호법에 의하여 러시아 정부는 이것의 인정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간에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의 1990년 구소련 시절부터 존재해왔던 맥도날드 매장이 전부 철수한 것입니다. 800여 개에 이르는 러시아 내 맥도날드 매장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메뉴로 개장한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100여 개 이상의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가 없습니다. 러시아에는 6만 2천 명의 맥도날드 매장의 직원이 있으며 맥도날드 경우에는 문을 열지 않은 3월 이후부터 한 달에 5천만 불씩 직원들 급여를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상징인 맥도날드의 상표를 러시아가 끝까지 지켜준 데 대하여 많이 고마워한다고 러시아 정부의 상표법 보호에 감사한다고까지 서신에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러시아 내에 있는 모든 맥도날드 매장에 대한 소유권을 맥도날드 본사에 그대로 이양을 해준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서구의 많은 나라들과 미국은 러시아 올리가라고 하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전부 차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이 현상을 바라다보며 어디가 진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